1968년 12월 24일에 태어난 배우 옥소리는 한때 국민 광고 미인으로 불리며 한국 TV에서 익숙한 얼굴이었고 배우 박철의 아내로 10년 넘게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던 아름다운, 명성, 행복한 가정을 지닌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스캔들로 그녀는 찬란한 정상에서 순식간에 추락하며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1년 결혼 생활의 파탄과 드러난 거짓말들, 그리고 한국 법조계까지 흔들리게 만든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때 사랑받던 배우를 세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잃게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밀의 뒤에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옥소리의 삶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이끌었는지 그 순간이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보면 이 비극 전체를 설명하는 11가지 진실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많은 1세대 한국 배우들과 달리 옥소리는 예술대학이나 유명 명기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기반도, 실력 있는 스승도, 배우 훈련기관 출신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옥소리는 작은 광고로 시작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조연 역할에 조금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인들 사이에서도 그녀가 돋보였던 이유는 뛰어난 외모와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첫걸음에서 한국 드라마계의 새로운 이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옥소리는 유명해지기 전 생계를 위해 서빙, 판매, 그리고 피팅 모델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체계적인 훈련도 없었던 그녀는 18, 19세의 평범한 소녀였고 1987년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단 한 편의 TV 광고가 옥소리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대중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그녀는 TV를 켜면 나올 정도로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광고에서의 인기는 곧 영화와 드라마로 이어졌고 그녀는 한국 스크린의 청순한 뮤즈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 내내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옥소리는 절대적인 여자 주인공 역할을 자주 맡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지만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조연 캐릭터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녀만의 슬픈 눈빛과 느리고 자연스러운 말투는 등장할 때마다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옥소리는 저음의 따뜻한 목소리와 매우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드문 일로 방언이 심해 화면에 나올 수 없던 신인 배우 대신 더빙을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박철을 만나기 전 옥소리는 배우 변우민과 유명한 연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호흡이 잘 맞았고 이는 실제 연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변우민이 병역 기피를 위해 진단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처벌을 받으며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옥소리는 영화 사랑을 위하여에서 첫 주연을 맡으며 커리어가 오히려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변우민의 어머니가 이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이별하며 아름답지만 짧았던 사랑을 마무리했습니다. 변우민과의 이별 후 옥소리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들어섰고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박철을 만나 결혼하며 90년대 한국 TV가 사랑한 모범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이미지 뒤에는 오래도록 이어진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박철이 아내가 정세훈이라는 자신의 후배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의혹은 곧 언론에서 폭발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박철은 배신 때문에 결혼이 회복 불가능해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옥소리는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해 여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상황은 곧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 10월 28일 옥소리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지친 얼굴로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박철과의 11년 결혼 생활이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았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으며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과소비를 일삼고 자신 몰래 빚을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녀가 남편의 후배이자 가까운 사이였던 정세훈과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인 셰프와의 관계는 부인하며 단순히 영어와 요리를 가르쳐준 사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언론은 그 남성이 하얏트 호텔의 총주방장 조르지오 파파라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녀가 말한 것처럼 깨끗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언론은 수많은 모순점을 지적했고 여론은 분노했으며 박철은 두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소리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카메라 앞에서 외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고 당시 외도는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형사 범죄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녀는 대중의 호감을 잃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과 2달 뒤인 2008년 1월 옥소리는 공식적으로 간통죄로 기소되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박철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으며 과도하게 소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철의 외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옥소리는 외도를 인정했고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세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박철에게 주고 딸에 대한 옥소리의 친권까지 박탈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그녀는 2019년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옥소리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된 남성 정세훈 역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은 후 옥소리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자신이 형사범으로 취급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기보다 그녀는 당시로서는 가장 논란이 큰 선택 형법 제241조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 법은 1953년 제정된 것으로 간통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은 이 법이 전통적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옥소리는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적인 감정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50년 넘게 유지된 법률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폐지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그녀의 위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소리는 패소했고 기존의 형사 판결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즉 옥소리 사건 이후 7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62년간 유지되던 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외도 스캔들 이후 옥소리는 여러 차례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대중에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그녀의 커리어를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한때 TV에서 익숙한 배우였던 그녀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스캔들의 상징이 되었고 연예계에서의 모든 기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2011년 그녀는 이탈리아인 셰프와 재혼해 대만으로 건너가 두 아이를 낳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옥소리는 다시 한국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SBS 한밤의 TV연예, TVN 택시 등에 출연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SNS는 거센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방송인들이 그녀를 옹호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어떤 방송사도 그녀를 장기적으로 기용할 용기를 내지 못해 모든 컴백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옥소리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닫혔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던 이탈리아인 셰프 조르지오 팔라디오와의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찾은 듯 보였지만 이 관계 역시 조용히 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대만에서 함께 지내며 두 자녀를 키우고 연예계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와 복귀를 시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거리, 생활의 부담, 문화적 차이는 결국 두 사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언론은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조용히 결별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만에서 함께 가정을 꾸렸던 그 남성은 이후 대만 여성과 재혼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었습니다. 즉, 그녀가 수년간 믿어왔던 결혼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불안정한 생활과 무너진 커리어 속에서 옥소리는 또 한 번 익숙한 비극, 즉 자녀 양육권 분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는 그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만 법원은 두 아이 모두를 전 남편에게 맡겼고 그녀는 또다시 자식을 잃었습니다. 세 아이, 세 번의 이별,
이것이야말로 옥소리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한편 박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으며 어머니의 많은 미모를 물려받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그리고 한국 연예계의 복잡한 삶을 더 알고 싶다면 스타팩트와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큰 힘이 됩니다.